영화를 보고 나면 드는 생각은 딱 하나. 와인 한 잔 하러 가자.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리뷰입니다. (10년) 전에 집을 떠난 주인공 장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고향 부르고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와이너리를 맡아 운영 중인 여동생 줄리엣과 막내 제레미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10년 만에 재회한 반가운 형제.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과연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매듭짓게 될까요? 프랑스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프랑스의 리틀 포레스트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인데요. 이 영화는 부르고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와인 원산지, 그 산지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세 남매가 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굉장히 오랜 세월 흐른 후에 연락도 없이 지내던 첫째가 다시 돌아와서 벌어지는, 참 예상이 어느 정도 될 만한 갈등이 소소하게 벌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 첫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만 당연히 둘째와 셋째의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비어 있었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어떤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한 추억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공감, 다툼, 화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소소한 드라마 영화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리틀 포레스트처럼 프랑스, 특히 부르고뉴의 사계절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모르게 이 흙냄새가 느껴지고 이 포도 향이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영화는 와인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즉 포도를 재배하고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를 하고 공정들이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과거 플래시백으로 돌아가서 이 주인공 세 남매가 어떻게 와이너리를 운영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와인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와인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다 보면 와인을 잘 모르는 저처럼 이 와알못들이 봐도 아, 저렇게 향을 맡고 저렇게 음미하는구나 정도는 어떻게 이렇게 어깨너머로 살짝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 와인 나 별로 맛이 없었는데, 혹은 나 와인에 한번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야, 이거 그냥 무조건 와인 한 병 사러 가자. 와인샵에 딱 가서 부르고뉴에서 만든 와인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조금 하나 더 이렇게 한 겹 더 얹혀주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직원이 부르고뉴의 어떤 와인이요? 라고 물은다면 살짝 예. 그리고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소한 재미, 소소한 갈등으로 쭉 채워져 있는 영화인데요. 특히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갈등들이 주 소재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친정 간의 갈등, 혹은 어떤 부부 간의 갈등이 주된 이 영화의 갈등 요소죠. 사실 이런 보편적인 갈등 소재를 통해서 묘하게 공감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또 동시에 영화에 굉장히 몰입하게 해주는데요. 사실 보면 그냥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프랑스나 한국이나 다를 건 없다. 사실 프랑스 영화들이 이런 가족들 간의 소소한 갈등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데는 정말 선수급입니다. 누가 보고 배워야 될 만큼. 물론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소재만 이 드라마 안에서 녹아져 있다 보니 사실 이야기가 주는 신선함은 부족한 편이에요. 아, 저거 예상되는 갈등, 아, 저거 예상되는 결말, 거의 이 정도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그 갈등의 디테일함이 주는 잔재미는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여러 입장에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시게 될 거예요. 내가 뭔가 친정과의 갈등이 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친정 간의 갈등이 나오는 장면에서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공감,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분들과 영화를 보신다면 리액션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입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될 포인트들이 제법 많아요. 영화는 10년 만에 나타난 그 첫째 장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그 10년간의 공백이 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 영화의 주된 갈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와인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맛이 좋다. 친구는 맛이 좋은 게 아니죠.
와인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인공이 가족과 헤어져서 보낸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영화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 공백을 채워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화해해 나가고 뭐 갈등하면서 혹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주로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세월 동안 이 주인공 장은 마치 아주 잘 숙성된 와인처럼 서서히 변해가는, 서서히 익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주인공이 그냥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떠나 있다가 온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닐까라는 어떤 감독의 의도를 살짝 눈치챈 엉준이었고, 소소하고 담백함이 주는 맛, 어떤 자기적이고 억지스러운 갈등, 억지스러운 신파 없이도 묘하게 공감되는 갈등 속에 느껴지는 일상의 긴장감이 잘 녹아있는 아주 그 프랑스 영화의 색깔이 잘 녹아있는 정말 담백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서 뭐 와인을 좀 알고 싶다, 와인을 좀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면 아마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정말 많은 할 얘기가 있는 와인 안주거리로 쓸만한 영화임에는 분명하죠. 자, 이 영화도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구제하기 인간님께서는 가족이 하하호호 하는 거랑 와인 만드는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영화 윤매님과 무비 명장면님께서는 저 와인 먹으면 입에서 발냄새 날 듯, 와인을 발로 만드나요? 우액 하셨는데, 와인을 발로 밟아서 모르는 걸 아는 친구들이 아직 있군요. 예. 정말 어린 친구들이고, 저도 어렸을 때는 발로 밟아서 만든다고 했었는데 어느샌가 이 나이의 갭이 느껴지는 댓글들이군요. 예. 서주영님께서는 음식 영화는 그 음식 생각이 나야 띵작이라는데 와인 생각이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영화 보고 바로 그날 저녁에 와인 한 병 사서 마셨습니다. 넓적부리 황새님께서는 와인 하니까 고쌤의 미식 중독 생각난다. 안녕하세요. 고쌤의 미식 중독의 고쌤입니다. 이것도 구독하셨나봐요. 태준박님께서는 와인 만들 때 발로 밟는 걸 당연하다고 느끼는 건 늙은 건가요? 그냥 뭐 좀 많이 안다고 칩시다. 자, 이처럼 앞으로 영화 리뷰를 하기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리뷰 영상에 같이 담아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하셨으면 꼭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전 다음에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